이렇게. 오늘 잘 풀렸어. 맞지? 누가 잘 잡아놨어. 야야야야 나락에 올라가면 돼. 어머. 나락에 올라가면 안 돼.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어색해 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고양이 또 들어간다. 에헤, 지금 안 된다. 안 돼. 나는 지가 한남 묻지가 나가는 나는 가해자로 묻지가. 올라가는 것까지 좋은데 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짓은 안 할게. 그런 거 하는 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영화입니다. 함께 몸풀기 시작해볼까요? 자, 양손 깍두겨서 자, 머리 뒤에서 꼭 들여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내려주시고요. 함께 꼭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쭉 뻗어 한 번 더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쭉 뻗어 올렸다가 왼쪽으로 오른쪽 한 번 더 왼쪽 오른쪽
깍지 끼시고 잡아가요. 주먹 깍지 낀 손 쭉 뻗어내리는 힘으로 어깨로 바짝 열어주세요. 자, 풀었다가 다시 한번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살짝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자, 풀어주시고요. 이번엔 양손 깍지껴서 머리 뒤쪽에 놓고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줘요. 기울로 시간이 뒤로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지 애들이. 그냥 무시한 대로. 이쪽에 보이는 거지. 옛날처럼 치마받고 싸우고 이런 게 없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 도로 자체 먼저 호흡 들어마시다가 이제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정한 거지. 우리 저번 주 목요일날 우리 같이 가가지고 공유차 타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많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차를 다 막아버렸어요. 이번엔 오른손 들어서 왼손을 잡고 호흡 들어마시다가 완전 내쉬면서 개무시다 당겨줘요. 했다 생각하시니까. 들어가고요.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줘요. 돌아오고요. 자, 왼손 들어서 오른손 머리 잡고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줘요. 돌아오고요. 먼저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줘요. 자, 양손 깍지 껴서 목 아래 들은 다음에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밀어주세요. 돌아오시고요. 한 번 더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자, 마음을 배꼽의 하복부에 통해봅니다. 이제 풀리셨나요? 자, 함께 일어나셔서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물에 꼭 부르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냄새 오는 안 괴롭고 이 빨간 하루뼈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가. 깨어나서 외치는 음은 항상 어서 나가리 상자에 살으라 어서 나가리 상자에 살아라. 함께 해주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조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하라. 비정상화 중단하고 비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한평 중단하고 일반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하라.
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화기도문은 안도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법신불 사안이 쉬어 세계전쟁이 종식되길 빌며 한반도 남과 북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온 세상이 평화로운 삶이 되도록 애심으로 비옵나이다. 영주 삼도 읽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하심정 사유의하심동 여와동일체 하여 천지영심정 천지영기하심정 사유의하심동 천지여와동일체 하여 천지영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유의하심동 여와동일체 하여 천지영심정.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부의 사원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원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70여 년 분단 체제를 유지하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사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안이 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인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삼도에 뺐습니다.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유의하심정 천지여와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유의하심정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도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도.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영혼과 호걸들이 겉모술수로 인심을 농락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왔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지위를 얻는 수가 덜어 있으나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에 따라 그 모략과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이와 속을 이가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사회생활이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 고루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 육아인심을 지배해 왔으나 앞으로는 천하일가의 도원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니라. 이상은 제13 도움편 8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네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노동자 투쟁이라는 곳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와 또 주변에 잘 알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성주의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270억을 썼다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사드 배치할 때는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추가 비용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나 거짓말을 정부가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단 대중의 관심을 잠재우고 여기서 이렇게 폭력 경찰들을 대동해서 공사를 억지로 강행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서는 이렇게 혈세를 270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만큼 더 밝혀질지 또 뒤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무기를 만드는데 세금 쓰는 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동의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참 아침에 경찰들이 이렇게 나와서 평화행동을 방해하는 것도 전 이런 데 세금 쓰는 거를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올해 초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은 수백조 원을 쓰면서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이 사년임을 했습니다. 당의 최측근들을 자기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놨던데 대만을 두고 전쟁을 일어날 거 아니냐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북한의 핵을 핑계를 대면서 무력을 더 보강해야 된다. 자위대만으로 안 된다. 정말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경거망동하게 무기 밀어붙여가지고 한국에 전쟁 나면 어쩔 겁니까?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쟁 가면은 뭐 소장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만 위험해집니까? 도시에는 우리 다 죽습니다. 뒷공무니에서 270억 갖다 쓰고 침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정부, 그 때문에 저는 전쟁 갈 것이라 보고, 그러면 정말 우리 삶이 더 위협받기 때문에 꼭 싸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함께 지켜드리지 못하고 뉴스로 보고 발만 동동 굴러서 참 죄송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거 전쟁 나면 정말 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저희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동당의 실행전선에서 조경진 할머니가 고맙소 끝까지 하시네요. 지켜주셔서 저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사가 나왔죠. 뉴스타파에서 2017년 초기에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주시고 이쯤 다룰 때가 됐는데 했는데 이번에 진실을 또 하나를 또 밝혀주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사드 배치할 때 사드 부지와 건물만 한국 정부가 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미국 주한미군이 측이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측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합의였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민국 국방부장관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직접 이야기하기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그 돈에서 쓰도록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미국 은행에 1조 원 이상 남은 돈들이 모아져 있고 그 이자를 가지고서 잘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서 앞으로 4년 뒤에는 3년 뒤에는 7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이 사드 문제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분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양 분단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미국의 인디 체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 세금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소성리를, 그리고 김천을, 성주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짓밟고서 또 하나의 주한미군 기지가 이 땅에 또 하나 트는 것을 우리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 더욱더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만 있는 것은 화가 나고 답답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평화 인권예술위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전쟁 당시에 거창에서 살해당하신 민간인 719명, 살해당하신 719명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1987년부터 합동위령제를 시작을 했고, 이 합동위령제를 시작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예술위원회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술제에서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 상을 이제 주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그거를 확장해서 평화인권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상으로 우리 소송리 어머니들께서 평화인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쁘시죠? 기쁘시죠? 재dom택은 하나도 아니시죠? 어머니들 온전하게 어머니들께서 해내신 일들이시죠. 단체는 아닙니다. 잔치. 단체가 잔치 안 하냐고요? 그럼 어머니들께서 하셔야죠. 한턱 쏘세요. 그 11월 11일에 수여식이 있다라고 하고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참되고 공심 많은, 공심은 우리 세상, 우리를 위한 일을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관념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복이 돌아온다 그러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정보가 서로 정보 공유가 굉장히 열려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나를 돌라먹어서 혹은 권모술수와 모략으로 혹은 폭력으로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 공익을 빙자해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의 공익을 빼앗아서 자기네 이기심을 채우려는 것을 이제 대중들이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가, 우리를 위해 마음으로서 행위를 하는가, 그것을 다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폭력으로서 집권했던 세력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무력과 폭력으로 집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국민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힘이 없는 국민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권력 또한 그것에 대해서 쉽게 눈치를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지내왔고 그리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국민을 기만했던 정부를 지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어쨌든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뽑혔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진짜 일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입지는 명확하게 갈리기 마련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한마디는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저는 대중들에게 많이 와닿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님을 현재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은 가장 앞에 서서 우리들의 평화, 이 땅에 이 한반도 분단 체제 70년을 끝내고, 그리고 그 끝내는 길의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적 평화를 되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분들께서 또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번 평화인권 예술상도 수여를 해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소성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뭔가 우리끼리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국의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 투쟁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못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성리의 일이 아니라, 김천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못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죠. 월요일은 어제죠. 지난주에 이제 아침 평화 행동을 하는데 우리 대구 경북 민주노총에서 오신 분이 이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도문에 보면은 평화가 되어갑니다.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듣고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이곳 소성리에 사는 사람, 이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상의 평화는 깨어졌는데 그리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도대체 평화가 되어 간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평화가 되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전부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께서 우리 말씀하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지켜주고 있는 나 이외의 모든 것들과 모든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을 부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6년여의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킨 것이 모두 다 이 두 가지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삶, 그리고 이 대한민국, 나의 삶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더욱더 내 마음에 커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난 6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더욱더 느껴가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실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평화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조금씩 우리 스스로가
평화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과 평화가 될 때, 그리고 이 땅의 평화가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평화가 되어가고 있고 내일은 조금 더 평화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빌려나갈지라도 저들은 우리들의 평화를 막을 수 없다. 아멘. 저들은 우리들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평화의 역사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종교 화합입니다. 예, 이게 종교 평화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평화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믿고,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오늘도 함께 평화가 되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온불교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백창 목사님 모시고 개신교 기도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몇 번 이 말을 했었는데,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딱 맞는 역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 그 소설의 주 내용이 러시아와 프랑스 연합군의 그 전쟁이 그 중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12년, 역사 사실이죠. 나폴레옹이 이제 그 유럽의 전 나라들을 다 이제 묶어가지고 60만 대군이 러시아로 이제 원정을 가죠. 그런데 사실 그 프랑스 정예군은 20만 명이고 나머지 40만 명은 이제 유럽 연합군입니다. 영국을 뺀 그 대륙의 그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자기 휘하에 묶어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점령하러 간 거죠.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연합군이 그러니까 대참패를 합니다. 60만 명이 원정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겨우 3만 명이 살아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요. 놀랍지 않아요? 60만 명이 떠났는데 다 죽고 3만 명이 살아서 나와요. 그러면 러시아가 막강한 그 무력으로, 막강한 화력으로 그 프랑스 연합군을 격퇴시켰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참 이 전쟁이 무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데요. 중요한 전투는 딱 한 번 합니다. 그 이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직전에 그 앞에 한 그 110km 정도 떨어진 그 앞에 보르디노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투를 한번 딱 합니다. 이때 러시아 사령관이 꾸투조프라는 사람인데 전쟁과 평화를 보면 톨스토이가 이 사람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러시아를 구한 장군으로 이제 이 꾸투조프를 극찬을 하는데 꾸투조프의 전략이 뭐냐면은 후퇴 끝없는 후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나 군사들이 왜 우리도 한번 그 단단한 결의로 싸우고 싶은데 왜 자꾸 후퇴를 하는 거야. 마지못해서 보르디노에서 전투를 하는데 프랑스 군이 이기기는 이겨요. 그런데 상처뿐인 승리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은 정말 무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러시아군도 45,000명이 죽었고 프랑스 연합군도 3만 명이 죽었는데 부상병이 무려 4만 명이 됩니다. 자, 이 부상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나겠어요? 약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치료를 못 받는데 살아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상병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고 한 7만 명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한 7만 명이 이제 전력 손실을 이루죠. 그렇게 하고 모스크바에 들어갔는데 모스크바 총독이 끝없는 후퇴를 했다 그러잖아요. 모스크바를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놀랍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에 입성했을 때는 온통 러시아가 그냥 화재 덩어리여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불 끄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금쪽 같은 한 달의 시간을 날려버렸는데 프랑스가 원정을 당할 때는 6월이었어요. 6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어영부영하면서 한 3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나폴레옹은 뭘 기다렸냐면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이제 모스크바 그 러시아의 수도도 무너지고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화해 신청을 하고 평화 협상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나폴레옹은. 그러나 러시아는 전혀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나폴레옹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퇴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겨울이 다가왔어요. 러시아의 위대한 장군 꾸투조프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어떤 장군이냐면 동장군입니다. 네. 그 동장군이 그 러시아에 이제 몰아닥치면서 프랑스 군대들이 춥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그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전쟁은 보급이라 그랬잖아요. 보급이 끊어집니다. 춥죠. 배고프죠. 거기에 이제 전염병이 돌아요. 네. 장티푸스라는 병인데 이 병을 걸려서 이제 죽잖아요. 근데 추우니까 그 죽은 병사의 옷을 이 사람이 입어요. 근데 거기에 장티푸스균이 있잖아요. 그 입은 사람도 죽고 또 그 죽으면 그 사람 옷을 또 누가 입으면 그 사람도 죽고 이렇게 전염병으로 덮쳐가지고 추위와 배고픔과 전염병으로 그냥 프랑스 군대가 몰살을 합니다. 그렇게 몰살을 하는 중에 이제 그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베레지나 강이라는 이제 그 강을 건너면은 이제 무사히 러시아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꾸투조프가 이제 퇴각하는 프랑스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려고 마음을 먹고 베레지나 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건너갈 도리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부교를 설치합니다. 이때가 기온이 영하 30도였어요. 40명의 공병이 프랑스 40명의 공병이 간신히 정말 부교 2개를 설치해서 이제 그나마 남은 프랑스 군대가 이제 건너가는데 이 공병 40명은 전부 다 죽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니 그 물속 기온은 얼마나 더 낮겠어요. 거기서 이제 얼음덩어리에 그냥 허리가 잘려갖고 그냥 죽은 사람들도 있고 물살에 그냥 휩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냥 죽어간 끝에 나폴레옹이 그냥 그 군대들 남기고 그냥 간신히 자기만 측근 데리고
강을 빠져나가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 러시아가 전투는 안 했어요. 딱 하나 한 게 이제 여기 그 처음에 그 모스크바 앞에서 있었던 그 보르디노 전투, 그거 딱 한 번 하고 퇴각하는 이제 프랑스 군대를 그 베레지나 강에서 이제 섬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작전을 편 거, 사실은 이게 다예요. 제대로 싸워서 격퇴시킨 게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전멸을 당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이제 왕관을 내려놔야 됐죠. 왜냐하면 그 뒤에 그 프랑스 휘하에 있던 그 군대들이, 그 나라들이 다 이제 등을 돌려서 또 이제 프로이센이니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래 이네들이 또 다시 동맹을 맺어갖고 프랑스를 진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그 나폴레옹을 이제 왕위를 내려놓는 걸로 해갖고 엘바섬으로 나가죠. 그래서 엘바섬에서 이제 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탈출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이제 넬슨한테 참패를 당한 다음에 이제 세인트 헬레나로 이제 그 유배를 당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몰락을 하는데,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나폴레옹이 영웅이래요. 인기인 조사하면 항상 나폴레옹이 1위를 차지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하사관 시절부터 황제까지 총 50번의 전투를 했다고 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자기가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50번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400만 명이 죽었어요. 400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떠받드는 사람의 실상이 뭐냐면, 무수한 민중이 죽음을 당하는 게 실제 그 영웅이라는 말의 실상이에요. 그냥 무수한 사람이 그 전쟁이라는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죽어가는 게, 메가더가 뭐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이 새끼가 자기 그 명예가 이제 실추될 위기였으니까 그냥 그 전까지는 그 주도했던 소위탄을 그냥 사용해갖고 북한 전역을 그냥 초토화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폭격 거기에서.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가 그거라 이겁니다. 예, 그 실상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매번 이렇게 이제 경찰에게 밀려나서 끌려나서 이렇게 사드기제 미제놈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분통 터지면서 봐야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쓰라린 맛을 보는 건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오늘 성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런지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면은,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라면은 한 3m, 크게 자라야 한 3m 정도 이제 줄기로 자라는데, 그냥 자라는 거 멋있고 좋은 걸로 따지면은 겨자 백향목에 잽이 안 됩니다. 예. 백향목은 정말 그 성서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가지고 이제 궁궐을 짓거나 아주 집을 짓는데 굉장히 좋은 목재로 사용하는 게 백향목인데, 아주 우리의 참나무보다도 더 우람하고 아름드리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겨자씨가 아무리 잘 자랐다 그래도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게 컸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지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지면은 거기에 원래 심겨져서 키웠던 그 주된 작물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겨자씨가 평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원하지 않는 겨자씨, 어떤 밭에 겨자씨가 뿌려지면은 그 키우려고 하는 그 작물들을 다 그냥 겨자씨가 쓸어버려가지고 농부들이 원하지 않는 그 씨가 겨자씨라고 그랬습니다. 건드지 마요.
그런 겨자씨 믿음이 뭡니까? 지주는 어떤 밭이 잘 자라서 큰 수확을 얻으면 좋잖아요. 소작이는 어떻게? 죽어라 농사짓고 그 농사짓고의 구화를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 소작이는 차라리 그 밭이 잘 자라기보다는 겨자씨로 그냥 확 쓸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밭을 전복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드기지를 철폐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사드기지가 옮겨져서 딴 데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성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저 사드기지가 다 비제로 미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그 모순과 불의와 위선으로 가득 찬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사드 기지가 뭐 나타내는 그 논리, 그 평화 논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단 한 가지로 처음에는 사드 배치를 할 때 종말 모드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전진 배치 모드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냥 수시로 그 논리가 바뀌고 그냥 자기들 그 정당화하는 말로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밀려나가고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러시아군이 정말 전쟁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60만 명의 프랑스 연합군을 딱 격퇴시켜 버렸다고 했잖아요. 추위로, 배고픔으로, 전염병으로. 사드 기지에도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아요? 꼭 그런 일이 아니래도 사람이 내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딱 그냥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그 물리력만으로 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이 대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주된 작물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자기 그 겨자씨로 평정시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그 불의한 논리 거짓으로 지어가는 이 사드 기지를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우리의 그 진심, 소송리의 평화,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 무기 대신의 평화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그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겨자씨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 유지하겠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바치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 산에 있는 사드 기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데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믿고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어서 부흥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에 앉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나드는 침략이다. 나드는 침략이다. 나드는 침략이다. 나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를 천천히 합시다. 나칩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주민이 옳다. 완전 예수
예술이에요. 요 앞에는 종교 안전팀인데 저 뒤에서는 완전히 막 난리고 경찰폭력 중단하라. 예술이야 예술. 자기 분열적이다. 여기서 종교 안전. 조성민은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말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정가스 오빠 되게 평화 집회 보장하라. 사람 헷갈리게 깜짝 놀랐네 진짜. 주민의 입을 털어막는 너무 예술적이야. 경찰폭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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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들을 끌어내는 주민들을 끌어내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가 감옥이냐? 소성리가 감옥이냐?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주민의 마을길이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들을 끌어내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의 철저만 걷어내고 외국 군대 몰아낼 때까지 외국 군대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여기는 우리 땅. 소송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좀 쉬고 살고 싶다. 경찰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손 흔들시잖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서장님 대마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래도 얼굴 내밀고 하셔야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네, 성주경찰서 항정현 서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진압당하는 동안 이렇게 뒤에서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누가 지휘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이렇게 차 들여보낼 때마다 좀 기분이 어떠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사드 미군기지로 공사 차량이나 공사 인부들이나 사드 장비 들여올 때마다 어떤 생각하세요? 또 며칠 전에 저한테 경찰은 국방부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사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대한민국 국민들 향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장님.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너무 업무에만 집중하시는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 일을 지휘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사드가 평온다. 이동현, 그만하세요. 이동현 저리 가. 한반도 어디에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을 왜 자꾸 하고 그래요? 사드는 그만하셔서 찍으세요. 나한테 사과 먼저 촬영 동의한 해야지. 적도 없잖아요. 나한테 사과 먼저 해야지. 누구는 필요 없다. 사과를 먼저 해야지.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몰아낼 때까지 부하 직원들이 조금 예의가 없네요. 공부 집행 중에 저렇게 반말을 해대고.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도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도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국방부는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지하라. 무역행위 중지하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장님, 이렇게 시간 내에 작전을 하시는데도 좀 별 볼 일 없는 차들만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부하 직원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새벽에 보통 6시에 저희가 집회를 시작하려면 경찰 가서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하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잖아. 소장님이 싫어하는데 왜 그래? 소장님 자존심 상하게. 사드는 침략이다. 도성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안녕하세요.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가야 들어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이제 들어가셔야 될 시간인데 정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이거 옳다. 끝까지 싸운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들어가십시오. 사드 뽑고 부하 직원들하고는 말씀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는지 많이 불편하세요? 전력업체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동의를 구하고 하세요. 그죠? 동의를 구해야지. 또. 동의하셨어요. 동의하셔서 그런 건데. 카메라 바꾸셨습니까? 보상해줘야지 막 어이, 돈이 어디 됐어요, 있다고 됐어요. 바꿔. 왜 경찰이 배상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 남의 카메라 부숴놓고 배상 안 해줘? 안 해줘요? 나보고 바꿔냐 왜? 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대답을 줘야지. 실컷 알아봐 놓고는 왜 대답을 안 하지? 경찰들 이상하네.
그래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기에서 지금 캠코더를 제 거를 파손해놓고는 왜 배상을 안 해주죠? 경찰은? 일단 그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신청한다고 나한테 다 알아보고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신청을 해? 신청한다고 저한테 전화 와서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